수천 마리의 버팔로 무리가 이동하고 있다. 오로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정이다. 이 여정엔 늘 사자가 뒤를 따른다. 버팔로 무리가 언제 어디로 지나갈지 길목을 꿰고 있는 사자. 드디어 목표물이 포착됐다. 과연 사자는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암사자가 버팔로 무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미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숫사자. 젊은 암컷 버팔로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었다. 두 마리의 숫사자와 6마리의 암사자, 그리고 12마리의 새끼들로 이루어진 사자 가족.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사자 가족은 지난 10년간 오카방고의 지배자로 군림해왔다. 한강의 3배 정도인 오카방고 강. 오카방고 강은 바다로 흐르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습지를 만들었다. 강이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섬과 수로. 이 섬과 수로는 목마른 야생 동물들에겐 최고의 오아시스다. 오카방고를 대표하는 초식 동물 리추에. 리추의 무리가 먹이 활동을 위해 습지로 이동하고 있다. 항상 습지를 뛰어다니는 건 포식자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 하지만 굶주린 야생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오로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있을 뿐이다. 오카방고에 밤이 찾아왔다. 낮 동안 휴식을 취하다 밤이 되자 사냥에 나설 채비를 하는 표범. 표범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 건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다. 젠 걸음으로 바삐 움직이는 건 먹잇감이 포착됐다는 것. 표범은 야간 사냥에 적합하도록
밝은 눈과 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속도에서 임팔라에게 뒤지는 표범. 은밀하게 접근하여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오늘은 운 좋게도 다 자란 암컷 임팔라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주로 평지가 아닌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사냥에 성공하면 역시 나무 위에서 이를 해결하는 표범. 이는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애써 잡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예상은 적중했다. 어느새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점박이 하이에나. 그러나 하이에나는 표범처럼 나무에 오를 수 없다. 나무 위에 큰 먹잇감이 있음에도 할 수 없이 표범이 떨어뜨린 임팔라 고기 몇 점만 주워 먹고 숲으로 되돌아가는 하이에나. 아침에 태양이 오카방고의 대지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버팔로와 함께 움직이는 새. 소등 쪼기 새는 버팔로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아먹으며 공생하는 관계다.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불편한 동거. 버팔로는 무태 사는 동물 중 코끼리 다음으로 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하루에 2번은 꼭 물을 마셔야 하는 동물이다. 사자들은 이런 버팔로를 노리는 전문 사냥꾼. 사자 가족은 버팔로가 오가는 길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버팔로들이 잔뜩 긴장한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자. 드디어 사냥이 시작된다. 암사자의 무리와 숫사자의 일격. 3개월 된 새끼 버팔로가 희생양이 됐다. 사냥감이 작은 까닭에 먹잇감은 숫사자들의 독차지. 포만감에 젖은 숫사자는 물 웅덩이에 물까지 마시며 오카방고의 지배자로서의 여유를 과시한다. 하지만 배고픔을 견디며 계속 사냥감을 추격할 수밖에 없는 암사자들. 사냥이 길어지자
고달픈 건 어미를 뒤따르는 새끼들이다. 더구나 갓 태어난 새끼에겐 더없이 길기만 한 하루. 물로 허기를 달랠 만큼 지쳤지만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암사자들은 결코 사냥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의 6배에 달할 만큼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사자. 풀숲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임팔라 무리가 암사자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결국 무리에서 이탈해 표적이 되고만 한 녀석. 낮부터 온종일 떠돌아야 했던 굶주린 사자들은 어렵게 잡은 임팔라 한 마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다. 냉혹하기만 한 야생의 세계. 배를 채운 암사자들이 포효한다. 젖을 주기 위해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오카방고의 우기가 시작됐다. 풀과 나무와 초식 동물에겐 축복이지만 비를 싫어하는 사자에겐 고역이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은 곧 보상받는다. 비는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불러들인다. 갈증에 시달렸던 하마들에게도 좋은 시절이 찾아왔다. 이들은 축복받은 이 시절을 이용해 부지런히 짝짓기를 하고 새 생명을 잉태한다. 초원의 임팔라도 방금 새끼를 낳았다.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라곤 오로지 도망치는 것뿐이기에 새끼 임팔라는 태어나자마자 곧장 활동을 시작한다.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까지도 주변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초식 동물의 숙명. 늪은 베르벳 원숭이에겐 잔치상이다. 우기와 함께 새로 돋아난 클로버 잎은 이 녀석들에겐 가장 달콤한 제철 음식. 배가 부르더라도 우선은 많이 먹어둬야 한다.
야생에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습지의 달콤한 유혹에 개코 원숭이도 나무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이곳은 가장 위험한 적진. 무모한 도전은 결국 희생을 낳았다. 사냥감인 개코 원숭이를 물고 나무에 오르는 표범. 그러나 후각이 뛰어난 하이에나가 피냄새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표범은 하이에나보다 빠르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 그러나 단독 생활을 하는 까닭에 집단으로 움직이는 하이에나를 감당할 수 없다. 이번에도 떨어진 고기 몇 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하이에나. 표범이 새끼를 다급하게 부른다. 하이에나에게 거처가 확인된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이곳. 그동안 어미 표범은 하이에나에게 2마리의 새끼를 잃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극정성을 유일하게 남은 새끼에게 쏟아붓는 어미. 어미는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신선한 풀과 물을 찾아 오카방고를 떠도는 버팔로 무리. 사자들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버팔로 무리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오늘은 큰 수컷 버팔로 1마리가 희생양이 됐다. 새끼 사자들도 신이 났다. 사자들은 먹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고 서열을 정한다. 다 자란 버팔로 1마리면 20마리의 사자 가족이 닷새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사냥을 끝낸 뒤 가족과 떨어져 포만감을 즐기는 숫사자들. 이처럼 숫사자와 암사자는 짝짓기와 사냥할 때를 제외하곤 떨어져 지낸다. 새끼를 돌보는 건 오로지 어미 사자들의 목.
풍요의 우기가 지나고 메마른 건기가 찾아왔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질식시킨다. 한 줄기의 물을 찾아 오카방고의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야생 동물들. 그리고 이동하는 무리를 어김없이 뒤따르는 또 다른 사냥꾼들. 아침부터 숲이 소란스럽다. 간밤에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은 새끼 표범. 새끼 표범은 허리가 부러지고 뒷다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이에나의 시선이 새끼에게 가지 않도록 울부짖는 어미. 그러나 새끼는 기력이 다해간다. 어미가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 꺼내보려 하지만 요지부동. 그러자 어미는 새끼의 상처를 깨끗이 핥아주는 것으로 마지막 모성을 다한다. 그 모성에 새끼가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보지만 역시 역부족. 결국 이날 새끼는 풀숲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오카방고의 내륙 깊숙한 습지로 버팔로들이 떠나버리자 사냥감을 잃어버린 사자들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하다.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자 가족. 밤새 암사자는 3마리 새끼를 낳았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건기의 출산은 또 다른 시련을 의미한다. 잘 나오지 않는 젖을 두고 태어나자마자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새끼 사자들. 이 경쟁에서 이기는 새끼는 살아남을 것이고 약한 새끼는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자신들은 물론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사냥에 성공해야 하는 어미 사자들. 허기진 어미 사자들이 누 떼를 노린다.
그러나 버팔로를 주로 사냥해온 사자들에게 누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결국 누 사냥은 실패로 돌아갔다. 사냥감인 버팔로가 떠나버린 대지. 그리하여 어미 사자에게도 새끼 사자에게도 더없이 가혹하기만 한 시절. 메마른 대지에 다시 생명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카방고의 습지는 또다시 물의 천국으로 변했고 모든 생명들이 찾아와 축제를 벌인다. 원시의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야생의 천국, 오카방고. 풍요와 시련을 거치며 더욱 강해진 사자 가족은 오카방고의 절대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